혼자 집에 있는 게 편하다고 말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묘하게 굳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는 거 아니야? 사람 만나야 건강한 거 아니야? 이 질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혼자 있는 걸 문제로 본다는 거죠.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전혀 불행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숨이 막히고 집에 혼자 있을 때 가장 편안해집니다. 왜 이런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선택하는 걸까요? 오늘은 집돌이, 집순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성격이 아니라 뇌 구조와 심리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집돌이, 집순이의 가장 큰 특징은 혼자 있는 시간을 회피가 아니라 선택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이들에게 집은 그냥 잠자는 공간이 아니에요. 외부 자극이 차단되고 타인의 시선이 사라지고 자기 속도로 생각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 공간이거든요. 이들은 혼자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다기보다 혼자 있어야 내가 나로 돌아온다고 느낍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쓰면서 표정을 관리하고 대화의 흐름을 쫓아가고 분위기를 읽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건 단순히 내향적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훨씬 더 복잡한 심리 구조가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이해하려면 뇌과학과 심리학적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외부 자극에 둔감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지나치게 민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리, 시선, 말투, 분위기 변화 같은 요소들을 무의식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많은 공간에 오래 있으면 몸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머릿속은 계속 처리 작업을 돌리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라 과부하 걸린 뇌를 풀어내는 필수 시간이에요. 카페에 2시간 앉아 있으면 머리가 지끈거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변 대화 소리, 사람들의 움직임, 누군가의 시선까지 전부 다 뇌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들은 자극을 걸러내는 능력이 약한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능력이 너무 강한 겁니다. 집돌이, 집순이는 대화를 싫어해서 조용한 게 절대 아닙니다. 대화를 할 때 동시에 이런 작업을 하거든요. 상대의 감정 상태 파악, 말에 숨겨진 의도 해석, 내가 어떻게 보일지 계산, 다음 반응 예측까지 전부요. 이 과정이 자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대화가 끝나면 아무 이유 없이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이 싫다가 아니라 사람 사이에 오래 있으면 소모된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충전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방전되는 겁니다. 둘 다 정상이고 둘 다 건강한 방식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한 사람들은 머릿속이 텅 비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생각, 회상, 상상, 분석이 돌아가죠. 이들은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과 대화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아까 그 말은 왜 그렇게 느껴졌지? 이 선택이 정말 맞을까? 다음엔 이렇게 해볼까? 이 내면 대화 자체가 이들에게는 하나의 정신활동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심심함보다 충만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밖에서 받은 자극을 집에서 천천히 씹어 먹으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게 없으면 정보가 소화되지 않은 채 쌓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흔히 혼자 있는 사람은 멍하니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겉으로는 가만히 있어 보여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정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는 걸 오히려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집에 있어도 음악을 듣거나 글을 읽거나 생각을 정리하거나 혼자만의 루틴을 만들죠. 멍 때리는 게 아니라 정보를 소화하고 있는 겁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만 보고 있어도 뇌는 풀가동 중이에요. 이들의 머릿속은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이 성향의 사람들은 감정을 바로 표출하기보다 속에서 정리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화가 나도 바로 말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속상해도 왜 그런지부터 파악하려 하죠. 그래서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감정을 더 깊게 다루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이 과정이 없으면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채 쌓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겁니다. 감정을 바로 터뜨리는 게 건강한 게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건강한 거예요.
누군가는 소리를 지르면서 풀고 누군가는 혼자 앉아서 풉니다. 방법이 다를 뿐 목적은 같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쉽게 밀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쉽게 들이지도 않아요. 관계는 이들에게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에너지 교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상적인 대화, 의미 없는 만남, 목적 없는 모임을 반복하면 심리적으로 엄청난 피로를 느낍니다. 대신 조용하지만 깊은 관계, 자주 만나지 않아도 편한 사람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거든요. 100명과 가볍게 아는 것보다 3명과 깊게 통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인간관계는 좁지만 깊습니다. 집돌이, 집순이는 친구 수가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관계의 숫자보다 관계의 안정감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질문은 재밌냐?가 아니라 편안하냐?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적어 보여도 한번 맺은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오래 갑니다. 가볍게 만나는 사람 100명보다 깊게 통하는 사람 3명이 훨씬 더 소중한 거죠. 친구가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편한 친구가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이들은 이 진리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연애에서도 이 성향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극적인 이벤트, 과한 감정 기복, 불안한 밀당을 전혀 선호하지 않아요. 대신 상대의 감정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문제가 생기면 대화를 통해 풀려고 하죠. 처음에는 심심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편하다,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들은 사랑을 불꽃으로 태우는 게 아니라 온기로 유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드라마 같은 연애를 원하는 사람에겐 답답할 수 있지만 진짜 안정을 원하는 사람에겐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오래갑니다. 이들이 가장 힘들어질 때는 혼자 있는 시간 자체가 아니라 자신을 문제라고 느낄 때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너무 사회성이 없는 건 아닐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이 생각이 반복되면 편안하던 고독이 불안한 고립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계속 걱정하는 눈빛으로 보면 스스로도 의심하게 되는 거죠. 사실 문제는 혼자 있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걸 문제로 보는 시선입니다. 이 시선이 내면화되는 순간 건강한 선택이 불안한 도피로 변질됩니다. 집돌이, 집순이에게 중요한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회복을 위한 선택인가, 불안을 피하기 위한 도피인가.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강점이 약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나를 돌보기 위해 혼자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숨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혼자 있는 시간은 당신에게 독이 아니라 약이 됩니다. 선택과 도피는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여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죄책감 없이 인정하세요. 모든 모임에 응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 수보다 관계의 질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혼자 있는 시간은 정비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를 관리하고 있을 뿐이에요. 차가 주유가 필요하듯 사람도 충전이 필요한데 누군가는 사람 속에서 충전되고 누군가는 혼자 있을 때 충전되는 겁니다. 어느 쪽이 더 낫다는 게 아니라 그냥 방식이 다른 거죠. 집돌이, 집순이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편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일할 때는 문제없이 사람들과 협력하고 필요하면 리더 역할도 잘 해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소모된 에너지를 다시 채우기 위해 집에 돌아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회성이 없는 게 아니라 사회성을 발휘하는 데 드는 비용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밤에 약속을 잡는 걸 꺼립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과 일하고 나면 이미 배터리가 바닥이거든요.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에너지 관리입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완전히 혼자 있어야 충전되고 어떤 사람은 소수의 편한 사람들과 있으면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짧게 자주 혼자 있으면 되고 어떤 사람은 길게 한 번씩 혼자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자기 패턴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타이밍에 얼마나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지 알면 미리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기 이해의 시작입니다. 집돌이, 집순이는 세상을 관찰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바로바로 반응하기보다
한 발 물러나서 전체를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회의 중에는 조용하다가 나중에 정리된 의견을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각적인 반응보다 숙고된 답변을 선호하는 거죠. 이건 느린 게 아니라 신중한 겁니다. 빠른 결정이 항상 좋은 결정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천천히 생각하는 사람이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립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창의성이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혼자 있을 때 아이디어가 연결되고 생각이 확장되고 새로운 관점이 생기기 때문이죠. 역사 속 많은 예술가, 작가, 과학자들이 고독을 즐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독은 창의성이 자라기 좋은 토양이 되기도 하죠. 물론 모든 집돌이, 집순이가 예술가는 아니지만 이들은 자기만의 세계를 만드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게 글일 수도, 그림일 수도, 코드일 수도, 요리일 수도 있어요. 이들은 또한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많은 사람을 얕게 아는 것보다 몇 명을 깊게 이해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돌이, 집순이의 친구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걔는 과묵하지만 나를 가장 잘 이해해줘. 말은 적어도 이해는 깊은 겁니다. 이들은 듣는 능력이 뛰어나고 공감하는 능력도 높습니다. 자기 감정을 깊이 들여다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도 섬세하게 읽어내죠. 집돌이, 집순이가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 보니 점점 더 사람을 만나는 게 귀찮아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거든요. 처음엔 선택이었던 고독이 점점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의존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고립되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회복하고 있는가? 아니면 도망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혼자 있는 시간에 뭘 하느냐입니다. 그냥 멍하니 핸드폰만 보거나 유튜브만 보면서 시간을 보내면 그건 회복이 아니라 소비예요. 진짜 회복은 자기와 대화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처리하는 시간입니다. 능동적인 고독이 필요한 거죠. 수동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과 능동적으로 자기를 돌보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혼자 있어도 질적으로 다른 혼자 있음이 있어요. 집돌이, 집순이에게 필요한 건 자기 긍정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확신이요. 주변의 걱정 어린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외향적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교적이고 활발하고 사람 많은 곳을 좋아하는 게 정상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건 편견입니다. 내향성은 결함이 아니라 하나의 성향이고 혼자 있음을 좋아하는 건 병이 아니라 선호예요. 집돌이, 집순이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은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시끄러운 방식이 아니라 자기 속도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죠.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다는 건 결함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이에요. 누군가는 파도처럼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누군가는 호수처럼 고요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둘 다 물이고 둘 다 아름답습니다. 파도가 호수보다 낫다거나 호수가 파도보다 낫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다를 뿐이에요.